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놀러 왔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필드에 떠서 놀러 왔어요. 얌얌이님은 젊으신 분 같은데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 같습니다. 야미라고 해서 맛있는 거 얌얌이 맛있는 거 드시는 분인가 보다. 얌얌이 그죠? 맛있는 거 드시는 분인가 봐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죠? 사주는 뭐 이렇게 구군의 영향에 의해서 뭐 올해 다 안 좋죠. 다 올해 다 안 좋습니다. 네. 네. 사주는 올해 구군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사주 보기가 싫어졌어요. 네. 뭐 사주 보기가 뭐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위기 때 자기의 마음 공부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위기 때 이렇게 자기의 빛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예. 몇 살이세요? 얌얌이님은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왜 울고 계세요? 왜 울고 계신가요? 짜자자잔. 아, 나이가 있으시네요. 사주가 궁금하신가요? 사주가 궁금하신가요? 얌얌이님?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미래가? 아, 반갑습니다. 박지훈님. 아, 반갑습니다. 맞춰 들어오셨군요. 아, 오늘, 어제 제가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그 구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아, 처음 보죠. 맞아요.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제 이제 이어들어서 이제 마음 공부하는 데서 이제 얘기하지만 마음 공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과 수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수련은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도 굉장히 이제 왕자님처럼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되게 왕자로 살다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로병사에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극한의 고통을 가야면 깨닫는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체가. 예. 예. 극한의 고통을 가하면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 거죠. 안 먹고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수행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자체가.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를 했는데 굶고 자기 수련했는데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 왔는데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짜로 뭐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구분이 안 좋아서 어려워지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제 그때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극한에 갔을 때 이제 반대로 이제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구분이 안 좋아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은 젊으신 분이 몸도 좋으신 분이 헬스클럽 했더라고요. 헬스클럽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열심히 회원들 공짜로 무료로 PT 해주면서 열심히 헬스클럽을 멋있게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 매출이 안 나오다가 버티다 버텨서 얼마 전에 폐업했다고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큰 실패를 맛보는 거죠. 실패를. 이제 자기 그 꿈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패를 맛봤습니다. 실패를 보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 거죠. 받으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 어떤 원망을 많이 하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고, 가장 극심한 거는 이 자격지심이 나를 그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다 보니까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으면 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은 저 팔자가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같은 경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부자들이 나서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한테 욕을 많이 했어요. 정치인들한테 욕을 많이 하고, 기성세대들한테 원망도 많이 하고, 여기가 이제 헬조선이다. 여기는 헬조선이다 하면서 항상 여기는 정말로 살기가 힘든 곳이다. 헬조선이다. 이런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 대한 원망하는 거. 외부 환경, 부모님에 대한 환경, 조상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내 주변의 환경, 모든 거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게 되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올바른데 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외부로 보는 거죠. 나를 돌이켜 보는 게 아니라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이 철저하게 망하면 이제 망한 요인을 찾게 되는데, 이 망했던 요인이 시장 탓이다, 저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면 이 망한 요인이 전부 다 내 탓이었던 거예요. 내 탓이었던 거죠. 그 내 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봤던 게, 이 잘못됐다라고 봤던 나의 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이런 거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지금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평온할 때는 이런 평범하게 사는 걸, 행복을 모르죠. 평범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고, 좀만 모자랐으면 그 불만이 많았던 건데, 철저하게 이제 바닥을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뚫고 지하실 내려가고 또 지하실 내려가서 그런 암흑 속에 갇혔을 때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죽이고 그때 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검증된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그때 더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들린 걸 가지고 적기 시작하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임무를 완성하게 되겠다면서 이제 그걸 새겨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체가. 근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게을렀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원망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원망만 하고 해서 정부 비판하고 저 사람들이 대통령 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인 탓하고, 부자들 탓하고, 내 주변 사람 탓하고, 하여튼 모든 외부 탓을 했던 게 전부 다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폭삭 이제 불경기가 되고 이제 망했을 때 자기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됩니다. 암만 내가 날고 뛰는 헬스클럽, 선수든 국가대표 출신이든 하여튼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거죠. 가면 이제 이 자체가 되돌아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실패한 것은 나를 몰라주던 저런 주변 사람들 탓이라 생각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온 사람들 외부 탓을 하고, 내 지은 탓을 하고, 모든 탓을 합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보다 보면서 이제 되는데,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건, 그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존재를 만나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그 장애를 가지고 나왔죠, 주인공이. 그래서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보는데, 항상 이 포레스트 검프는 어머님이 훌륭하셔서, 어머님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희망만 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레스트 검프는
아주 순수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항상 어머니 말을 믿고 항상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 그 여자친구 제니는 그, 그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면서 그런 그 꿈이 이제 히피 생활하면서 꿈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면 그 자살을 하려고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얼굴도 예쁘고 다 있지만 이 여자는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한 거죠 자체가. 그래서 항상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 한 사람은 항상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건프가 있고 하나는 그 음지로 가는 제니가 있었습니다. 항상 건프는 이 제니를 사랑하고 같이 행복한 길로 가려고 했지만 이 제니는 항상 그 뭐랄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세계로 가면서 대조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대조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건프가 이제 부대 갔는데 자기 자리 옆자리 앉게 해준 흑인을 만나게 됩니다. 흑인을 만나는데 항상 그 흑인은 새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우 나중에 저녁을 하면 새우를 잡아서 새우를 해서 맛있는 걸 먹고 돈을 벌 것이다. 맨날 그 건프한테 얘기해줬죠. 비전을 얘기해줬죠. 그래서 비전은 건프는 항상 그거 듣다가 나중에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친구 말 듣고 자기가 군대 생활했던 번 돈을 가지고 배를 사고 이제 드디어 새우잡이를 가게 됩니다. 새우잡이를 가게 되면 새우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새우 잡은 적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너가 어떻게 새우를 잡겠냐. 그래가지고 그 건프는 열심히 나가서 새우를 잡았는데 올라오는 거는 쓰레기밖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열심히 배를 몰고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옛날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새우를 잡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배에 이름을 새겼냐? 이름을 만들면 잘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건프는 그 말을 믿고 그 자기가 사랑하던 제니 있지 않습니까? 제니의 이름을 배에 새기게 된다. 제니호. 그래서 제니호를 만들어서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역시나 잘 잡힐 줄 알았더니 봤더니 새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새우가 한두 마리 나오는 거예요. 자체가 한두 마리 나와서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새우가 잡힐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새우가 잡혀가지고 될까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보면 혹시 되지 않을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잘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프는 또 순진하지 않습니까? 순진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 그 성가대에 가서 열심히 그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성가대를 불렀는데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잘 잡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또 가서 새우를 잡으러 갔더니 새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새우를 잡았는데 맨날 나오는 건 쓰레기밖에 없는데 이제 같이 베트남 갔을 때 같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그 상사가 있습니다. 상사가 있는데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두 다리 잃었으니까 세상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면서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런데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그래도 그 약할 때는 이제 있으니까 한번 잘 지내나 왔나 봤더니 항상 같이 잡으러 왔는데 새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꿈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꿈이 있는데 암만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장명하고 계명해도 새우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우는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잡히니까 그 상사가 굉장하게 독에 바친 거죠. 내가 열심히 그 건프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배에 이름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얼마나 악에 바칩니까? 악에 바치다 보니까 어느 갑자기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대형 허리케인이 온 거예요. 대형 허리케인이 왔는데 건프하고 이 상사는 이 허리케인이 오는 순간에 다른 배들은 정박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새우를 잡으러 나간 겁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허리케인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상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신하고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사투를 벌이면서 허리케인하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이제 그 간신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하고 싸운 거죠. 신하고. 그러니까 신하고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신하고 그날 밤 엄청나게 한번 싸워 부른 거예요. 여태까지 너를 위해 이렇게 믿고 뭐 했는데 이게 안 들어주니까 이런 넌 있냐 엄청 싸워왔습니다. 싸워가지고 왔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정박해 있던 배가 다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배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배는 바로 이 포레스트 검프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라이벌이 다 죽어버리니까 포레스트 검프 배에 새우가 만선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우가 많이 잡히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파산해가지고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배가 반파됐으니까 새우잡이 배가 없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 배만 유일하게 있으니까 새우가 잘 잡히고 새우 잡히는 배로 배가 한 대씩 두 대씩 늘어나면서 사업이 크게 되면서 이 검프가 했던 그 옛날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새우 통조림 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유명한 주식이죠. 애플 주식을 그때 이제 사게 됩니다. 사게 돼가지고 또 애플 주식이 그 당시도 애플 주식이 우량주였나 봐요. 지금도 시가총액 1등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1등인데 그 당시에 그 또 새우잡이 한 배를 가지고 해서 또 주식을 애플사를 샀는데 그 주식이 애플이 대박이 나면서 포레스트 검프랑 그 다리를 잘린 그 상사는 한마디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상황이 허리케인이 오는 상황이에요. 허리케인이 와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런 배들은 어떻게 되냐? 다 죽어버린다. 다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런 허리케인에 해서 맞서 싸웠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아서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가 이 모든 걸 다 갖게 됩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바로 이런 구군이 안 좋을 때 이런 시기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망가졌을 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그거를 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 과감하게 이 동물적 감각으로 해서 이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신하고 맞서 싸우는 거죠. 신하고 맞서 싸운 사람만이 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하고 아주 치열하게 신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하고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긴 자만이 벌써 신을 보고 신 앞에서 이제 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박상사가 이제 그 상사가 이제 프레스 검프 그 상사가 그 부자가 돼서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검프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뭘 알게 됐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중이가 바닷물에서 헤엄치게 됩니다. 자유롭게. 다리는 없지만 바닷속에 들어갔을 땐 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된 거예요.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두 다리가 없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저주스러웠는데 검프하고 이렇게 새우잡이 배서 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투자에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니까 나를 살려준 이 포레스트 검프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나 그동안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맨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 세상을 비관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 그런 신하고 싸우면서 살아나왔을 때 그런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지게 됐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살아남으면 살아남아서 그 이 평범한 진리, 이 평범한 게 너무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되고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지훈님이 사주 봐주세요. 박지훈님 먼저 봐드릴게요. 김지훈님 먼저. 한번 공개해 봐주세요. 불러보세요.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것이 나